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콩의 최승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조아 골드 플러스 12호과 그 3편 비대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편에는 뿌리 밝은 촉진, 2편에는 이제 개화 수정 증진 이런 효과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대 증진에 대해서 사진으로 먼저 사진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 사진입니다. 지금 요거는 충남 청양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마늘이 이제 주먹만해졌죠. 요게 이제 난제형 마늘인데요. 보통 난제형 마늘이 이렇게 한 접당, 한 6, 7kg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건 한 15kg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고요. 영양생장기 2번, 그 다음에 마늘점 올라오고 나서 2번 이렇게 줬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번, 이렇게 4번 정도 주시면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2차 생장이 일어나서 이제 벌마늘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비대 초기에 다저와 골드 같은 영양제를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2차 생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종이 확실하게 한 50% 이상 올라온 다음에 주셔야지, 그 전에 주시게 되면 자칫하면 벌마늘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영양생장기 2번, 비대기 2번 이렇게 해주시면 과거 2016년도인가요? 합천에서 평당 한 3만 반까지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직원들도 이렇게 다 현장에 나와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물론 저희 파종이나 정식해 놓고 나서 월동 전에요. 한두 번 뿌려주시면 뿌리 활착이 잘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냉해라든가 동해 같은 거 피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딸기 사진입니다. 이 딸기는 아마 합천 쪽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경남 합천이죠. 근데 요게 이화방 딸기인데 60g 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일화방 때는 이제 80g 뭐 이렇게도 되고 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 딸기도 모판에서부터 지속 약하게 시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병에 강해지고, 그러면서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비대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경우고요. 만약에 모를 사갖고 오는 경우라고 하면 초기에는 이제 한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약하게 주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면 이렇게 딸기가 굵어지면서 꽃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단단해지고 당도가 좋아지는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감자 사진인데요. 이 감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생장기에 2번, 여기 비대기에 2번 이렇게 주시면 감자가 많이 달리면서 굵어지기 때문에 다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네요. 경북 안동 풍산의 한 분 같은 경우는 20kg 시감자 하나 갖고 나서 기본적으로 한 1톤 정도 수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량을 올리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건 생강 사진입니다. 이것도 충남 청양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400평의 생강을 재배를 하셔서 9,600kg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생각값이 한 3,000원 정도로 이제 워낙 싸니까 이제 다 저장을 해 두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평당 한 6, 7kg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24kg 정도 했더라고요. 조금 더 넓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대기에 2번, 영양냉장기에 2번, 비대기에 2번 하시고, 수학 앞두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해주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박인데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이 달리고 나서 10일 간격으로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한 3-4번 정도 이렇게 주시면 당도가 좋아지면서 비대 효과들을 크게 보는데요. 너무 자주 시기는 너무 굵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경남 합천에서 보내주신 건데,
실제로 이게 한 20kg 정도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무등산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20kg 넘어가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수박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엄청난 비대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도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조기 수확도 되니까 그 점 같은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테고요. 자, 요번 사진은 배입니다. 이게 배는 충남 천안에서 보내주신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비대기 2번, 2차 비대기 2번 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좀 봉투가 모두 찢어질 정도로 굵어졌고요. 그 다음에 당도 좋아지고 그래서 모든 게 1번 다이, 그 모든 배가요. 1번 다이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1번 다이는 7.5kg에 8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을 많이 봤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 비교 재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범 농장에서 했던 경우인데, 이제 그 옥수수 그 수염이 나온 다음에 3번 정도 준거하고 오른쪽이 이제 왼쪽은 이제 안 준거 요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많이 달리게 그 한 대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달리게 하면서 굵어지게 하려면 초기서부터 주시면 초기 이제 영양생장기 2번, 그다음에 비대기 2번 이런 형태로 주시면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레드향 사진입니다. 레드향이 보통 2kg에 한 6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리는데 요거는 지금 한 600g이 넘어가니까요. 2kg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죠. 워낙 너무 커지니까 실제로는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 지금 그 영향 보여드리는 거는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대기에 주면 이렇게 굵어진다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기에 주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유자라든가 감귤류 같은 경우가 그 해거리 현상 같은 경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대기 쪽 즈음해가지고 꽃눈 분화, 내년도에 꽃눈이 분화되는데 이때 주게 되면 꽃눈 분화를 촉진해서 그 저기 해거리 현상 같은 경우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비대하면서 당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사과나 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비대기에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이 달리기를 원하는 거는 개화기 초기에 이렇게 주셔야 되고 개화 초기 개화 초기서부터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씩 달리해 주시면 그 여러 가지로 비대 효과, 품질 제고 효과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이 이제 비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 예방 효과라든가 조기 수확, 그 격가지 촉진, 당도, 경도 증진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요즘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저기 여러 가지로 기후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도 많아질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에도 너무 추워가지고 동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도 극성을 부리고요. 그럴 때 실제로 이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병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다수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소득 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저글 플러스를 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전북 김제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삭이 막 펴려고 할 때 비가 많아가지고 도열병이 아주 싹 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도열병이 번지면서 수정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보통 1200평 한 필지에 한 2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다자골드 침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열병 예방 효과가 좋아가지고 신동진벼 같은 걸로 해서도 1200평에 3.6톤 그렇게 수확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열병 증세가 있는 경우에도 부안의 한 농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조하고도 치니까 도열병 극복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다조하게 됐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배추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 상당히 고온 다습해가지고 무름병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혹병 같은 경우 많았는데 다조화 같은 경우 다조화골도 시비를 해주면 이런 뿌리혹병이라든가 무름병 같은 경우 뿌리가 좋아지고 잎이 튼튼해지니까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안전하게 수확을 해서 고소득을 올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8월 달에 그 강원도 정선에서 심은 배추인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살충제 살균제 잘못 쳐가지고 과다 개십해가지고 물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다자골도 2번 치니까 이렇게 말끔히 회복되었다는 이런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기후 환경을 나름 극복을 하면 사실은 그 크게 그 수치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요. 2013년도인가요? 그리고 2020년도에 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많은 상황에서는 고추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은데 탄저병 때문에요. 다조화 골드 플러스 12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저 같은 경우가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2013년도하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이분들 7, 8건 뭐 이렇게 수확을 하셔서 그때 보통 한 2만 원 이상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평에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입 소득도 소위 초대박을 올리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런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다조화 골드 플러스 12를 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수확 문제인데요. 조기 수확을 하게 되면 특히 이모작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기 수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콩 후작으로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도움들이 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양파 마늘 후작으로 뭐 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빨리 하게 되면 도움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추석 앞두고 조생정배를 했는데 좀 수확을 추석 전에 하는 거하고 추석 후에 하는 거하고는 정미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클 테니까 이런 조기 수확하는 것도 수치값을 높이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도 경도 증진 같은 경우는 과채류나 과수 쪽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게 비가 맞거나 기후 변화에 이제 기후 때문에 비가 많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당도가 떨어져 가지고 품질이 형편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다조화를 드시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저장성도 길어지니까 안정적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다조화 골드 플러스 12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다른 농가, 일반 관행 농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조화 골드 여기 계속 설명이 나갑니다만은 한 분 이 사례들 다조화 골드 사용하셔가지고 저희가 권장하는 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효과를 못 보면 저희가 실제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한 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안에서 새청무 재배를 하셨는데 시비를 해줬는데 뭐 권장한 대로 했는데 효과를 못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이제 환불 요청을 하셔서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경남 김해 분이신데 이분은 나중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고추에 쳤는데 전혀 효과를 못 봤다고. 근데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실제로는 참깨 같은 데서는 효과를 많이 받고 고추는 수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남양주에서 포도에 치신 분이 효과 못 보셨다고 해서 환불해드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효과 못 보신다면 환불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다조화 골드 저희한테 문의 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